쿠버네티스하고 AWS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프로젝트 발표를 관계 양진행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배경이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 기본 구상도 주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심히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네, 일단은 이번 프로젝트 배경으로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고 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일단 하드웨어의 스펙이 좀 딸리는 거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큰 목표는 회사 서비스와 AWS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4개 정도 기능을 넣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빈랩의 CI/CD를 통해서 실제 회사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 구축,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통한 웹 서비스, 그다음에 앤서브를 통한 이제 회사 관리자들의 서버 관리 환경 구축, 마지막으로 이제 AWS S3를 통해서 서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해봤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기본 구상도입니다. 먼저 사용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VM웨어 가상머신 스텝으로 이제 노드 밸런서,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와 이제 빈랩을 사용하게 될 이제 2개의 KVM 가상머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공유 디스크를 이제 NFS 서버로 이제 여기 KVM 원투에 이제 마운트 시키고 이제 뒤에 AWS에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머신 하나를 만들었고요.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CPU는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빈랩을 이용하게 될 두 가상머신에 대해 CPU를 많이 주었고, 이제 NFS는 이제 아무래도 공유 디스크가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200기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보시면 이제 로드밸런서하고 이제 KVM 원통에 대해 브릿지로 구축하고, 이제 이 둘은 이제 인터페이스 뒤에 NFS 서버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VMware 1으로 커스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NFS는 여기 인터페이스 하나 더 이제 AWS하고 이제 연결을 위해서 NAT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본 구상도인데요. 보시면 밑에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관리자들하고 개발자 유저들이 다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트래픽 분산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관리자들은 대부분 이제 빨간 줄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 KVM 원에서 김치하고 이제 빈랩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제 개발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개발자하고 유저는 이제 대부분 워커로 웹 서비스를 실제 배포하는 이 워커로 들어가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웹 서비스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실제 자신의 그 수정 코드가 잘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도 이렇게 직접 웹 서비스 들어가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KVM1, 2에서 이제 이 BR0로 이제 리눅스 브릿지로 하나를 묶었는데요. 이제 각 그 ETA0 아까 전에 말한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이 BR0 리눅스 브릿지 포트에 넣었고, 이제 BR0에 각 이제 가상머신 IP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했어요.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뭐 KVM 1, 2 중에 하나가 다운됐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들은 이제 이 공유 디스크를 사용하고요. 이제 NFS 공유 디스크는 이제 AWS 이제 S3의 이제 백업을 위해서 이렇게 싱크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이제 KVM 1, 2 위에 하이퍼바이저 KVM 1을 두고 그 위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한 거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실습 때 배웠던 베이스렌트를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게 베이그런트가 이제 KVM의 네트워크 위에 또 베이그런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트워크를 두 번 거쳐야 돼도 좀 속도가 많이 저하되고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이제 그 프라이빗 각각 프라이빗 그 베이그런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KVM 위에 그러니까 이게 베이그런트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 IP들을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와이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는 또 이제 쿠버네티스 이번에 설정할 때 이제 액티브하고 패시브한 마스노드를 두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하였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다운됐을 때 그 노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작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딜랩은 여기 안에 이 노드의 마스 노드에 이제 까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엔서블 1, 뭐 크게 덩어리 보면 엔서블 1, 이제 엔서블 2 서버를 이제 엔서블 서버 두 개 서버를 한꺼번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깥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딜랩이 이제 여기 그 이미지 디스크 식으로 이렇게 서버를 돌리면 이게 오류가 많이 나서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배치를 했고요. 근데 개발자가 밖에서 이제 썬코드 올리면 딜랩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인지를 하고 딜랩 런을 통해서 엔서블 마스터노드 1이나 2에 이제 CI/CD가 배포가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각각 이제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노드 밸런스인데요. 이게 먼저 관리자를 위한 노드 밸런스 HProxy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관리자는 노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딜랩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치로 가서 이제 각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그 VM들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노드 밸런스로 들어갈 때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방화벽 설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했고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시계통에서 배웠던 아파치 템 인증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이게 아파치가 대문이기 때문에 아파치를 사용하면 HProxy가 그 포트를 못 읽어서 그래서 그것 대신에 HProxy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증 옵션을 줄 수 있는 걸로 인증 옵션을 줘봤습니다. 이렇게 인증 옵션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줄이요. 이건 이제 인증 시 이제 필요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는 제가 좀 이렇게 인코딩 해봤는데 좀 딱 좋아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김치로 들어갔을 때 이게 김치가 HTTPS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HTTP로 프론트엔드 들어갔을 때 백엔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HTTPS로 접속하게끔 이제 리디렉션 시켜주는 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저희가 평소에 실습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각자 원툴이 트래픽을 분산해서 김치로 들어가서 이제 서버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 SSL Verify 넣으면 혹시나 이 김치에서 뭐 이것도 대문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따로 무슨 뭐 SSL을 요구할 뭐 보안 인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게끔 하는 옵션이에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웹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제 트래픽 분산인데요. 이제 이건 이제 방금 그 전에 길랩 관리자 길랩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구성해놨습니다. 포트본은 8,888로 바인드 시켰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 제공받는 유저들이 들어갈 때 이제 여기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이제 정의한 이 노드 포트에 들어가게끔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혹시나 그 웹 서비스 도중에 서비스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잠깐 서버를 긴급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자들이 그 수정창 먼저 들어가서 이걸 보고 웹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수정 코드 올려서 제대로 업데이트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서버 점검 때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래픽이 만약에 또 들어오면 또 이제 트래픽이 많은 만큼 그만큼 서버 속도가 느려질 거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막고자 추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어벽 설정, 뭐 SSH나 웹 서비스나 김치나 이 8800 이거 딜랩이나 이렇게 허용한 거고요. 요거 마지막은 이제 이 NTP 서버를 위한 건데 이게 파일 서버인데 이게 NTP 서버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장비와 장비 간의 시간 정도를 동기화시키기 위한 서버이고요.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이제 NFS하고 이제 로드 밸런스의 타임을 이제 맞추기 위한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만큼 이제 AWS S3에 서버를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 한 새벽에 보통 유저들이 많이 없을 때 그때 서버 하나씩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비슷한 시간에 백업할 수 있게끔 이제 시간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거는 이제 LG U 플러스 서버 시간과 동기화한 그 컴프 파일의 설정 파일에서 이걸 추가한 내용이고요. 이걸 연결 상태를 확인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로 이제 뭐 이건 예시를 뭐 30분마다 1시간마다 아니면 특정 뭐 시각의 새벽에 이제 이제 SH 파일을 이제 실행시켜서 이제 백업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은 로드 밸런스에서는 이제 백업해야 될 서버를 이제 셧다운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셧다운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NFS에서 그걸 이제 백업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결과고요. 8.1번하고 이제 8.888번 하면 딜레가고 이게 김치로 가는 거고 이게 오류가 조금 있는 게 이게 HTTPS를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로그인 창까지 하고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계속 이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따로 아까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따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게 안 될 시에 이제 따로 관리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줘서 적합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웹 서버고요. 네, 그 다음에 NF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NFS는 이제 공유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제 NFS 서버로 이렇게 마운트 K의 원투 각자 클라우드 디렉토리에 NFS 클라우드를 이제 마운트 시켜서 이제 이게 공유 디스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네, 이제 이게 공용 디스크 이미지 생성 명령어인데요. 이게 이제 뭐 퍼스트 포맷, 부트 포맷이라고 이제 좀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지금 저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명령어야. 네. 아 예. 이게 한 명령어요? 하나의 명령어요? 퍼스트부터 포맷가 이게 그냥 IP 때문에 그 IP는 이따 이제 KVM 때 설명드리겠으면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거 시간이 걸리.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게 이미지 디스크를 만들 때 고충이 제가 좀 많이 고충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이미지 디스크를 만들 때 포스트 OS하고 이 디스크 OS하고 좀
일치를 해야 만들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K8s가 스포이트스가 보통 우분투 18.04 버전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호스트가 우분투 20.04에서 이 18. 처음에 20.04를 해봤는데 이게 디스크 리사이즈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04는 18.04까지만 되고 20.04 이상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 먹었다는 걸 다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WS의 서버 백업을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인데요. 일단은 AWS 계정이 로그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하고 키고요. 이제 로그인하고 이제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S3로 가서 보면은 버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켓이고 여기에서 백업된 디스크 하나의 디스크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저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드 밸런스하고 시간을 이제 동결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동결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LB로 뜨죠.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백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탭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했고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게 디스크가 한 100기가 이상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클라우드 디렉토리를 해버리면 한두 개만 올라가고 이게 에러가 떠서 이렇게 각자 하나하나씩 한 디렉토리에 디스크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싱크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백업을 했으면 완료됐으면 다시 이제 스타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서버를 이렇게 백업하는 걸로 동작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못하고요. 각자 이거 다 15기가씩입니다. 15기가씩 이제 이 KVM 위에 하이퍼바이드 위에 만든 이제 K8S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현하게 될 노드들인데요. 이 마스터 노드 이게 K8 1, 4 이게 두 개는 마스터 노드이기 때문에 CPU를 두 개씩 줬고 나머지는 다 한 개씩 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아까와 좀 다르게 이게 원래 여기가 그 이제 실제 회사를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본사, 여기가 지사. 그래서 이제 엔서블 구성을 해놨는데 이게 좀 이제 하드웨어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가 딜레 이 밑에 KVM 밑에 이제 딜레이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KVM 원이 이렇게 하이퍼바이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만 돌리더라도 이제 메모리가 다 먹어서 다 여기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버추얼 인스톨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이제 김치를 통해서 컨트롤 연결 스테이지 다음 화면을 로그인하면 다음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그 IP인데 이게 보통 우분투 우리가 서버를 이용할 때하고 좀 다르게 이 이미지 디스크를 이용할 때 우분투 18.04에 이 넷트 플랜이라는 걸 모듈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 야물 파일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크게 명령어가 긴 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고 넷플랜 제네 무슨 네트워크 리스타트 하듯이 넷플랜 제네레이트 어플라이 해야 IP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유지가 되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 아까 KVM1 문제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문제 때문에 K8S1 이외에 다른 가상 머신은 이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끄고 이제 K8S 이제 KVM2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나 시키면 워크 하나를 시켜서 이렇게 시키면 KVM1이 셧다운이 돼 있고 이건 러닝 중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마스터 노드 이게 액티브 마스터 노드를 K8S1을 이제 다시 KVM2로 해서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마이그레이션 100% 뜨고 이제 뜨면 이제 러닝이 되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KVM2에서 이제 다시 K8S1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노드를 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각 스냅샷을 이렇게 생성했고요. 각 보시면 이제 인프라는
구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편하게 그 쿠버네티스 서버를 클러스터하고 이 가상노드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엑스브를 먼저 K8S1하고 이렇게 K8S4에 그 각 노드에 엑스브를 설치하고 이제 인벤토리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 두 개 원래 이것도 K8S2가 이제 이것도 본사해야 되는데 메모리 때문에 여기 로컬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수정을 못했어요. 하여튼 이제 본사, 지사, 마스터, 워커 이렇게 4개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클러스를 만들 때 이니시를 할 때 이런 명령을 쳐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치고 이제 워커는 이제 제가 엔서블로 워커로 다 돌렸고요. 이건 똑같은데 패스 마스터 노드를 넣을 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요. 컨트롤 플레인 뭐 설치키로 토큰이랑 같이 주어지는데 그거 못해서 조인시키면 이렇게 조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워커 이건 2개 워커고 마스터 2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클러스터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 클러스터 이제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해서 웹 서비스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구축에서 이제 각 노드들의 환경을 연습을 일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아파치를 이제 설치하고 이제 돌린다든지 아니면 기에서 설치하든지 해서 이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딜랩에서 CI/CD를 배포할 때 이게 이제 딜랩.ci 야물에서 이제 혹시나 이 앤서버를 뭔가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액티브 패스 메서드에서 이제 SSH 키젠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각 모든 노드에 이제 SSH 어토라이즈드 키에서 퍼블릭 키를 추가해서 앤서블로 간단한 모듈러 명령시에 끝에 -K SSH 패스워드가 필요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퍼블릭키고 프라이빗키인데 이게 어토라이즈드 키에서 이걸 뭐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K8S2 노드에 보시면 캐슬하면 이렇게 K8S1에 대한 그 퍼블릭키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이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웹 서비스하고 CI/CD 구축을 위해 이제 이런 파일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도커 파일이 보이죠? 가장 중요한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관리하는 저는 이제 개발자들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2개 페이지를 관리하는 시나리오로 짰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1, 인덱스 2 디렉토리 안에 각각 그 PHP 파일들로 이 버전 1하고 2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도커 허브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이렇게 2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웹서비스의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인데요. 간단하게 뭐 워커가 2개이기 때문에 레플렉터스가 3개를 했고 이미지 이제 도커 허브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이제 올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크릿을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 오브젝트입니다. 이 3.1번으로 아까 노드 밸런스 설정한 그대로 설정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스케일은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드웨어 이제 한계상 메모리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오토스케일 적용이나 아니면 리소스 뭐 사용량 제한하는 거 양을 파일 그런 거 제한 적용하는 걸 좀 못했어요. 하드웨어.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까지 야물 파일까지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플레이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인덱스 파일에 이제 그 딜랩의 2 브랜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홈페이지를 개발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전 1, 버전 2 해서 이렇게 2개의 클론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클론이 됐으면 이제 아까 정의한 디플로이먼트 양물 파일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이제
이 버전 관리를 위해서 왜냐면 두 개의 그 홈페이지를 계속 버전을 바꿔가면서 이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디플로미트 버전 추가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혹시나 운영하다가 개발자들이 너무 소스 코드가 오픈하로 인해서 좀 홈페이지를 초기화시켜주라 하려는 관리자들에게 요구를 할 시에 이제 뭐 초기화시키는 이제 그 쉘 파일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롤백 하는 겁니다. 초기 버전을 롤백 시키는. 이거 웹사이트 버전 1번하고 이거는 버전 2번으로 이제 롤백하는 롤백해서 홈페이지 각 그 버전 홈페이지 초기 버전으로 롤백 시키는 쉘 파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빈랩인데요. 빈랩을 보면 아까 제가 개발자들이 이제 두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마스터에는 버전 1번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올리면 여기서 빈랩으로 넣는 거고요. 이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에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빈랩 원으로 올려서 뭐 액티브든 패시브든 마스터 1, 2에 들어가서 배포하게끔 업데이트된 그 소스 코드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메인 브랜치에도 뭐 홈페이지 2번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빈랩 원으로 마우스 모델에 배포가 됩니다. 보면 이제 이게 그 빈랩 러너에서 이제 실제로 그 CI/CD 배포할 때 필요한 그 플레이북이고요. 이 빈랩 러너에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이게 버전 1하고 홈페이지 첫 번째 홈페이지를 관리 업데이트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인덱스 그 빈랩에서 이제 소스 코드 업데이트된 소스 코드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저 클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현재 페이지가 그게 아니라면 그 버전 1번의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버전의 홈페이지라면 일단은 먼저 롤백을 시켜야겠죠. 롤백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버전 1번인 것에 이제 그 롤백을 시키기 위해서 버전을 찾고요. 그걸 찾아서 버전을 이제 바꿔주고 먼저 이제 롤백 시켜준 다음에 그 코드들이 있어요. 업데이트 코드들을 이제 웹페이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코드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코드를 먼저 메인 그 코드 이름을 받고 이걸 받으면 이제 각 코드들에게 루프로 하나씩 이렇게 PHP를 업데이트된 PHP 파일을 이렇게 복붙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터 이제 버전 1이 홈페이지 브랜치고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K8S 1, 이게 K8S 4, 여기 1에 있는 그 웹 야물의 그 프레임북을 실행시키는 그런 빈랩 러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고요. 이제 이게 버전 2라는 거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된 소스 코드를 이제 풀하고 수정하고자 홈페이지 버전 올백해서 소스 코드를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드의 컨테이너에 아파치 홈 디렉토리 오프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랜치 메인 브랜치 버전 2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빈랩 러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좀 너무 복잡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버전 2 홈페이지인데 이 테슬라가 원래 아까 그 디플로이먼트 어플라이 마이너스 디플로이먼트 양을 하면 원래는 첫 번째 게 요게 이게 되나? 잠시만요. 여기 떠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버전 기록을 위해서 버전 기록을 백 이미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처음에는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버전 2에 해당되는 홈페이지가 뜨고, 그래서 만약에 외부 PC에서 개발자들이 git 배시로 헬퍼들을 이제 딜렉에 푸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딜렉에 올리면 파이프라인에서 패스가 뜨고 이렇게 수정이 돼요. 이 테스팅이 이거를 테스팅으로 바꿨거든요. 잘렸는데 테스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버전 1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버전 2 홈페이지를 좀 수정해서 업데이트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수정해서 딜렉에 올리면 이렇게 테스팅으로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 되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영상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로드 밸런서를 이게 아파트 인증 대신에 이렇게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로그인 창이 뜨는데 이렇게 가끔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HTTPS 때문에 따로 아까 네트워크 브릿지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102번도 마찬가지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관리자들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없어요. 콘솔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빅맥을 접속하는 내용, 이걸 로드 밸런스에서 빅맥을 접속하는 내용. 빅맥은 잘 되는데, 딜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증 모듈로 인증 옵션 추가해서 확인했습니다. 딜렉은 잘 이렇게 녹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NFS, 이제 공유 디스크에 대한 내용인데, 마운트된 걸 NFS 마운트된 걸 확인할 수 있고, KB1에서도 마운트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그 원래 다음은 이제 그 시간 서버 적용된 거 이제 로드 밸런스 적용된 거를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NFS도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로드 밸런스에서 아까 그 AWS 백업할 때 먼저 셧다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뒤 NFS에서 백업하는 이제 크론 탭으로 하면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쉘 파일만 실행시켜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셧다운 됐죠? 페이퍼에서.
제대로 셧다운 되는 걸 확인하고 케이블을 풀어서 그다음에 NFS에서 이제 한 디렉토리에 그 K8S 셧다운시킨 서버의 공유 디스크를 한 디렉토리에 그것을 복사를 해서 그걸 이제 AWS S3에 싱크시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용량이 19.8기가라서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넘기면 보시면 여기 S3 여기 링크 싱크되다가 너무 빨리 찾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AWS에서 버켓을 보면 이렇게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9.8기가가 좀 커요.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먼저 이게 처음 클러스터 형성된 거랑 그다음에 테이블 어떤 서버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고 마이그레이션 시키기 전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메모리가 작다. 그 대화 영상에서는 역으로 여기 케이블 모에서 이거 2만 런이 중인데 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나머지 남는 하나도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케이블 2로 시키는 걸로 대응 영상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100% 되었고 이제 다시 가서 이거 다시 한번 마이그레이션 도전하는 건데 아직 좀 남았네요. 일단 뭐 K8 2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성공했기 때문에 그 러닝이라고 쓰죠. 다시 K8 1 마스터 노드에 가서 그 쿠버네티스 이거 그 클러스터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마이그레이션 후에도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타임 이미지에 대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1번 버전 1번하고 2번을 생성하고 두 거라고 이제 프라이빗 레지스터리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원래 그 엔서를 이미 깔 거를 몇 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삭제한 걸 깜빡했네요.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영상이고요. 시끄럽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SSH 이제 어토라이즈 키에서 이제 뭐 간단한 앤서블로 간단한 뭐 모듈로 명령할 때 SSH 그 패스워드를 필요 없이 원활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겠다. 지금 K8S 2번에서도 이건 1번이고요. 마스노도 이제 워커에서도 추가되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장면이고요. 플러스에 이제 이걸 앤서블 클립으로 해서 이 클론으로 이제 그 딜렉이 올라간 걸 보여서 좀 깨졌는데 클론 받고 디플로이 하고 일단 네임스페이스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또 깨졌는데 일단 배포되고 이제 버전 기록까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드 밸런스에서 유저가 이제 접속을 하면 이 웹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107.100 정도. 그래서 이건 다 웹페이지 버전 1번하고 2번에 PHP 파일들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바깥의 외부 PC에서 개발자들이 깃 배시로 이제 자신들의 소스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 수정한 소스 코드를 이제 깃 푸시로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수정을 하고 소스 코드를 뭐 아무거나 수정하고 그 앞에서 테스팅을 막 쓰고 이제 깃 애드해서 깃 커밋하고 이렇게 푸시하면 이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시 리트라이하면은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이 패스가 되긴 되는데 이게 코딩이나 무슨 다른 뭐 약물파처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버를 그 이중 가상화를 해서 좀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리트라이하면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에 가보시면 처음에 그 러닝 하다가 페이지가 뜨는데 리트라이하면 바로 돼요. 그래서 리트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다리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속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그 B를 보면 이게 다그 소타랑 해도 이 PHP는 코드랑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인덱스 번호 수정한 걸 코드를 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스포츠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라이한 거를 패스한 거 보면은 이제 패스 됐죠? 위트라이한 거. 이게 세컨드를 보면 그래서 수정된 걸 다시 보면 이렇게 테스팅 수정한 걸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이거는 버전 1번을 수정하고요. 이제 버전 2번 메인 브랜치에서 다시 한번 수정한 영상이에요. 여기도 인덱스 PHP에서 채팅 뭐 간단한 수정해주고 깃 푸시를 하면 러닝인데 이것도 이번에 오늘 아침에 해봤는데 되게 뜯어서 리트라이 다시 해서 패스했습니다. 패스 되고 이제 다시 웹사이트 가서 트래블 처음에 테스팅 수정된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방금 이니시 여기 이니시 웹 아까 그 개발자들이 너무 코드가 너무 혼잡해서 홈페이지를 초기화시켜 달라 요구 왔을 때 실행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실행시키면 다시 이렇게 초기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이건 버전 1번이고 이제 버전 2번으로 다시 초기화시키면 롤백되면서 버전 2 홈페이지 초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테스팅 없죠?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그 아까 이미지 생성할 때 되게 코드 길게 쓰신 거 있잖아요. 디스크 이미지? 어떻게 있어요? 되게 막 길게 써. 그 버트 빌더. 네. 버트 빌더. 하나 여쭤보고 또쉘 파일 하나만 바꿔가지고 쉘 파일만 실행시키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디스크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콘솔을 들어가야 돼요. 김치로. 그래 콘솔로 들어가 SSD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에 SSD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고 이거 설정만 해주는 팀에 콘솔이 복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SSD 설정한 김에 저 그 IP까지 갖다 놓고 적용시키자. 그래야 IP가 왜냐면 IP 자체가 없어요. SSH도 안 돼요. 그래서 IP도 넣어주고 그래도 SSH로 들어갈 수 있겠네. FT로. 그래서 그렇게 길게 했어. 처음에 이제 딜렉이나 네. 그다음에 김치에 접속할 때 네. 암호 거였잖아요. 네. 암호 거였는데 저 애초에 사전에서 이용하는 지금 사이트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한 번 더 나눠볼 건지. 그냥 보안상. 아, 뭐.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제가 보안이고 전문가. 타임포트 있잖아요. 네. 이게 센터스에서 하신 거예요. 우분투에서 하신 거예요. 우분투 그 노드 밸런서하고 그 NFS는 우분투. 그게 제가 알기로 그 기본적으로 크론이라고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트워크 타임 그 관련 네네. 그 크로는 이제 간편하게 위해서 컨택을 했어. 또 혹시 질문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혹시 혼자서 또 하는 거라서 양이 많았을 텐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 하나 나왔죠, 지우 씨? 잘 써야 돼. 그거 나한테 중요한 거야. 모든 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최종을 돌아보고 지금 시간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좀 쉬었다가